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늦게 설 때 난 이미 알아버렸네. 허무마을에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밥도 먹기 전에 산책을 나갔고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풍경이 이 허무마을의 진수거든요. 일출 전에. 근데 지금 여기는 외국인들 주로 받으려고 신축을 헹구고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구축 옛날 오리지널 전통 마을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직 설산이 이쪽 면에는 남아 있네요. 저희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요 산 위에 저 꼭대기 보이죠? 지금 일출 전인 같은데 산이 돼서 저 꼭대기에서 마을을 보도록 아침부터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멍을 놓는데 풍경이 많이 다르네요. 해발 1212가 찍히는데 요 가파른 지름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 올라가는 이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 짧은 길이죠. 오솔길. 다양한 꽃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그런 꽃들이 상당히 피어 있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꽃은 다 보기 좋죠, 뭐. 근데 제가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뒤에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오면 반드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 올라와서 밑을 내다봐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숙소가 여기 말고 원래 오리지널 그 전통 마을 지붕 전통 마을이 있는 그곳이 사진 명소인데 저희들이 숙소 잡은 곳은 그곳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강도 나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진 진사들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한 절반 이상 올랐는데 한 3분의 2 정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한 절반 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있는 이제 마을이고 여기는 호텔이 숙소가 좋습니다. 좋고 외국인들은 여기서만 투숙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을이 아니고 이 마을에서 위 높이 올라가면은 더 보이겠습니다만은 허무강을 끼고 이 마을을 가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숨이 아파서. 이 마을에서 아침 연기, 밥 짓는 연기가 나는 풍경, 저녁에 밥 짓는 그런 풍경들이 사진 찍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시 39분 제가 서두르는 이유가 거의 다 왔습니다. 7시 40분이 일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봉우리 올라가는데 여기 산 속이기 때문에 해가 조금 늦게 뜨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 이미 해가 좀 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이미 산봉우리는 해가 다 들이웠고 이미 마을에도 해가 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마을이 옛날 허무 마을이고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가 산에는 이렇게 떠버렸네요. 아침에 서둘렀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 정상에 왔습니다. 원래는 이 길로 쉬엄쉬엄 올라와야 됩니다. 오솔길 따라서 굽이굽이 와야 되는데 일출 보려고 이렇게 지름길로 엄청난 경사를 타고 올라다 보니까 지금 일출 장면을 거의 못 찍고 뭐 산의 일출이야 다 비슷하죠. 산봉우리에서 뜨는 거니까 바다만큼 그렇게 감흥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숨가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를 절반 정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숨을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옷도 가져온 옷도 잔뜩 이렇게 두 벌씩이나 벗어놓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스위스가 아닙니다. 스위스도 아니고 해외에 어떤 멋있는 설경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신의 보존지라고 불리는 인간의 낙원 허무 마을입니다. 허무 마을은 중국에서 천마을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고요한 산골 풍경이 동화의 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작은 다리가 흐르고 아침 저녁에 요리를 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고요함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허무 마을은 신장 위구르 자치군 가나스 호수 옆에 있습니다. 여기의 주민들은 투바인으로서 카나스와 저 위에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백화마을 그쪽에서 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허무마을은 총 면적이 3,040 스퀘어 킬로미터로 우리 같으면은 1,000 평방 정도 되는 거죠. 1,000평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3,400의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허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가을에 이 강을 따라서 이 강 보이시죠? 강을 따라서 단풍이 져 있는 그러면서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사진을 누군가 이 오지에 엄청난 오지입니다. 관광 매표소에서도 1시간을 47분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들어와서 찍은 그때는 걸어 들어왔겠죠. 그 모습을 찍은 것이 중국인한테 알려지면서 누구나 중국인들이 한 번은 꼭 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골에 깡촌 마을이 지금은 완전히 관광촌으로 이렇게 변신이 돼서 새로 이 앞에다가 신 거주단지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그러면은 또 이런 느낌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금 뭐 사시사철 겨울에도 설경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 있고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고불고불해서 차를 타고 들어오지만 제가 자루도 찾고 그다음에 벌레가 벌이 너무 날라들어가지고 잠깐 쉬었습니다. 이 허무마을 깡촌 허무마을이 지금은 관광촌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숙박비가 너무 비쌉니다. 1박에 보통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성수기에는 뭐 더 하겠죠. 저희들은 사전에 겨우겨우 해서 9만 원 정도에서 1박 예약을 했습니다. 하고 들어보니까 이 마을의 중심에 저희 여기 보이네요. 저희 숙소가 이게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반지하 방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르타일 지구에 있는 이 허무 마을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해발 제가 찍어 보니까 1,500 정도 되네요. 1,500에서 요 위에는 조금 더 높고요. 그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KBS에서도 이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를 오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이 생겼고, 지금 마을이 완전히 뭐 관광지로서 하회 마을인데, 하회 마을이 이렇게
보존이 온전히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카페, 우리도 뭐 그렇죠. 전주 가면 카페가 거의 뭐 대부분 차지하죠. 카페, 식당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숙소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숙박비가 비싸고 또 이 지역은 외국인들이 투숙을 못하고 외국인들이 투숙하는 곳이 옛날에 있는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 방 잡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네요. 이 허무 마을의 가을의 단풍 풍경, 밥 짓는 그런 풍경은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도 찾아보고 사진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모습, 저녁에 해질 때 허무마을에 오시면은 한 번은 볼만합니다. 여기는 스위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스위스가 아니고 우랄 알타이의 산맥, 우랄 알타이의 산맥에 시작하는 자락이라고 봐야죠. 천산 산맥이 끝나고 여기는 우랄 알타이의 산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산은 우랄 알타이 산맥입니다. 우랄 알타이 산맥. 지금은 여기 송신탑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 산을 지나서 여기서 안 보이네요. 아깝네요. 타반 보건의산이라고 있습니다. 타반 보건의산, 여기 조금 보이네요. 타반 보건의산은 3개 나라가 국경을 모이는 곳입니다. 타반 보건의산, 어느 나라, 몽골, 중국, 러시아 이렇게 3개 나라가 모이는 곳이고 여기서 약 1시간 정도 가면은 허바하 합북 마을이란 곳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또 3개 나라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이렇게 3개 나라가 국경을 모이는 그런 삼각 에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국 오시면은 우르무치 오시면은 카나스는 더 좋다고 하는데 이 허무마을에서 숙박을 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장면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스위스 아니 중국 저도 스위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 허무 마을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스키의 발상지라고 그러네요. 알타이 쪽에 스키의 발상지인데 왜 스키의 발상지이냐 하면 이 눈에 서뷐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스키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빙질, 설진이죠. 설질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하산을 합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시험시험 길동무처럼 시험시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북신장 신장의 실크로드 4차 여행 정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소수를 돌아보고 우르무치로 가서 한국으로 출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애써 길은 이 수음 보이시나요? 햇빛 때문에 이제 이거 깎아야 됩니다. 왜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을 하는데 수음을 이렇게 많이 기르고 출근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깔끔하게 또 면도를 해서 그렇게 한국에 귀국을 해야 집에서 쫓기나지를 않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수음 기르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마을 반대쪽 편을 이렇게 담아보는데 햇빛이 역광이 돼서 제가 안 담았는데 여기는 뭐 스위스나 뉴질랜드라 해도 뭐 누구든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초원 뭐 지금 이번에 다닌 코스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초원이 있고 멀리 설경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중국의 북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산산맥과 우랄 알타이 산맥이 있고 그 사이에 고원이 있고 고원 사이에 마을이 있고 초목이 있고 초지가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고 그 풀이 자라다 보니까 목축업이 또 성행하고 그런 곳이 이곳 북신장입니다. 꼭 강추입니다. 시간 내셔가지고 이곳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을 오솔길, 숲길 이렇게 호젓하게 혼자 걸으면은 항상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늦게 설 때 난 이미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란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게지. 자꾸만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 부분에 오니까 완전히 옛날 마을만 있는 이런 모습을 찍을 수가 있네요. 지금 지은 마을은 이 앞에 꽃들로 다 가려지고요. 아주 옛날 풍경이 그대로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고 있는데 이 중국 현지인이 자꾸 말을 거네요. 그래서 내가 한국이다. 벌써 한국은 부지도 중국 이랬더만 저보고 이 말을 잘하는데 왜 말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존 중국어만 합니다. 생존 중국어. 이분이 사진이 아주 그 취미 같은 장비가 DSR 어쩌고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저처럼 휴대폰을 찍고 있네요. 조금 내려와서 중턱에서 이렇게 찍는 건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아주 설산과 허무마을 이렇게 보이고 밑에 허무마을은 안 보이고 또 다른 설산이 이렇게 또 큼지막하게 보이고 멀리 알타이 산맥이 굽이굽이 이렇게 보이는 이 모습 역광이 아니면은 아주 잘 담을 텐데 여기에 눈이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눈이 덮여 있고 여기는 또 소들이 말이네요. 말들이 한가롭게 이렇게 초원을 여유 있게 방목이죠. 아마 저걸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말 고기 아마 목적 같은데 우리는 잘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이 산준투기에서는 볼 수가 있네요. 허무마을은 멍 때리는 곳입니다. 서두르면은 볼 수가 없는 그런 풍경들이 많습니다. 허무마을 역시 중국은 워낙 관광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버스로 관광 지역을 쭉 실어 나르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는 모습은 소도 스위스 소 그대로입니다. 아주 스위스스럽네요. 금방 지나간 차는 이 마을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차입니다. 이거는 관광객들이 타는 차고요. 이 마을에 촌부인데 주로 목축업을 하네요. 저걸로 타고 요새는 말을 타고 목축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몽골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말을 타고 이 가축을 키우는 비율은 훨씬 많은데 몽골은 한 80%가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소몰이, 양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도 참 세련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기 독일 말로 돼 있으면은 스위스죠. 바로 스위스인데 중국말로 돼 있어도 뭐 못지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기는 신장 북신장입니다. 우르무치에서 한 제가 정확하게 재보질 않았는데 차로 8시간 와야 되니까 서울에서 신의주 가는 정도 한 800km 정도 되네요. 돈 있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오셔도 됩니다. 비행기 타도 오셔도 되고요. 또 기차도 있고 기차는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심야 침대 기차도 있기 때문에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이곳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숙박비도 아끼고요. 여기 숙박비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꼭 오볼만한 북신장입니다. 이 말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망아지. 아우 저리 작은 또 망아지가 있네요. 망아지 새끼. 목동입니다. 목동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요즘은 목동들이 이분이 목동이고 말들이 아주 뭐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날 피부를 가지고 있네요.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는 거죠. A가 5개 있는 관광급입니다. 중국에는 A가 많을수록 체계가 많은 게 5개입니다. 여기가 5개 관광지입니다. 거의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신허무마을을 여기서는 신허무 마을만 보이네요. 뒤에 설산이 있고 설산 따라서 쭉 또 트레킹하고 구경을 하는 것이 허무마을에 오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는 바쁘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걸어야 되고 천천히 쉬어가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허무마을의 컨셉입니다. 현재로는 이 허무마을에 오는 외국인 패키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오면 훨씬 편하고 좋은데 지금은 대중교통으로만 이렇게 왔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외국인이 못 가는 지역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그 부담을 지르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닝 쪽은 패키지를 이용했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그 신허무마을이라서 아주 마을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식사도 조식도 하고 비싼 고급 호텔 돈이 비싼 이유를 알겠네요. 이 금방 지나왔는데 숙소도 아주 멋있고 깔끔합니다. 숙소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비싸게 받을만 하네요. 그래도 너무 비쌉니다. 40만 원, 20만 원에 40만 원. 조식을 이렇게 늦게 먹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엄청 헤맸습니다. 마을 안에서 헤맨 거죠. 왜냐하면 구글 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이두 지도를 써야 됩니다. 구글 지도 믿고 왔다가 완전히 헤맸습니다. 전혀 위치도 다른 데고요. 여기는 철저히 바이두 지도를 시골에서는 써야 됩니다. 도시는 어느 정도 맞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180위안을 주고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투어는 이 설산을 올라가는 건데 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러고 사람들 옷 보니까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저는 오늘 30도 올라간다 해가지고 가장 얇게 입었거든요. 이번 여행 중에서 걱정이 됩니다. 다시 숙소 갈 수도 없고 그냥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날씨가 밝으니까요. 여기는 리프트를 타는 센터입니다. 아주 잘 지어놨네요. 여기서 타고 이제 설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옷을 너무 얇게 사전 정보가
없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찍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허무만에서 커피 마시고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설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리프트를 타고 쭉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가봐야 합니다. 아무리 사전 정보 없습니다. 한국 여행객 중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싸기도 비싸고요. 해발 2150m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경치를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인데 아까보다는 훨씬 높게 온 거죠. 마을 뒷산보다. 근데 이 리프트가 어디까지 가느냐, 한참 올라간답니다. 여기서 다시 갈아타서 쫙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눈이 있는 저쪽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옷을 가장 얇게 입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정보가 없는 거죠. 한국 사람이 올린 정보도 없고 최초의 한국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보 자체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밑에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간 데서 이것도 덥지 싶어서 버스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한번 들들 떨어 보겠습니다. 해발 2800 고지에 올라왔습니다. 리프트가 더 이상 가지는 않네요. 해발 2800 고지 때 이렇게 알타이 산맥에 봉우리에 눈들이 지금 아직 많이 있고 여기 스키장도 스키 로프트에 눈이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바로 스키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될 정도입니다. 제가 거의 쭉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키를 타고 싶은데 스키를 대여는 하지는 않네요. 여기서 가도 뭐 절반도 안 가서 또 흙이 오니까 못 가겠죠. 2800m, 해발 2800m에 알타이 설봉에 와 있습니다. 저기 써 있네요. 해발 2800m 운설봉이라고 중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설봉 2800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건너편에 또 산이 멋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춥기는 춥네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저 뭐 아주 추운 정도는 아닙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는 각국의 방향을 표시를 했네요. 중국은 자기 수도겠죠. 여기는 러시아, 여기는 몽골, 한국은 있나 없나, 여기는 카자흐스탄. 한국은 안 보이네요. 에이씨. 한국은 안 보입니다. 한국이 있으면은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왔습니다. 전망이 좋고 여기서 인스타 사진이겠죠. 찍으려고 이렇게 폼을 막 잡네요. 여기 폼 잡는데 많네요. 근데 오다가 저 나무판 저기 눈에 녹아가지고 제가 저 밟고 요렇게 떨어져 이 망을 벗어나서 저 밑에 낭떠러지 나이지만 한 5m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주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2848 밑에는 2800이고 2848은 걸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냐? 저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가 2848 고지고요. 중간에 이게 있는 게 타르초죠. 오색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무속신앙의 일종이죠. 티베트 불교에서 이게 무슨 마차도 어떤 이름이 조금 애매합니다. 하도 이제 연식이 되니까 옛날 이름이 기억 잘 안 나네요. 저기가 48m가 더 높은 곳입니다. 2848. 네. 타르초. 일종의 뭐 타르초라고 봐야죠. 깃발들이 이렇게
불경을 이렇게 적어 놓고 펄럭이면서 이 펄럭이는 그 불경의 메시지가 바람 따라 이렇게 퍼지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하고 사진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판암 납작한 돌로 이렇게 탑을 좁깃좁깃한 느낌이 있네요. 우리는 둥글둥글한 돌인데 이렇게 탑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몇 개씩 쌓아놨네요. 알타이 산입니다. 여기는 알타이 산맥의 운설봉입니다. 저쪽이 타그보르그 산 같은데 타그보르그 산이 몇 분 이야기했지만 3개국 러시아, 중국, 몽골을 국경이 마주치는 데입니다. 그 세 지역이 모인 데가 저 산이죠. 아침에 봤던 그 산입니다. 아침에 봤던 마을 뒷산이고 여기에서 보면 허무 마을이 설산 밑에 이렇게 보이네요. 이 강도 허무강이 내죠. 허무천이 보이고 여기가 허무 마을입니다. 전체가 다 보이고 옆에 우리 숙소가 있었던 신 허무 마을이죠. 이 뒷산이 이렇게 설산이 엄청나게 눈이 지금 현재도 많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산은 군데군데 지금 서쪽은 북쪽은 남아 있고 남쪽은 지금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타이 산 이쪽으로는 평원처럼 산맥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에서는 알타이 산맥이라고 알타이 산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무 멋있죠. 제일 정상의 알타이 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정상석이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는데 오늘 날씨가 이런 날씨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도 많이 비치고요. 머리 많이 빠졌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겨울에 설경은 더 멋있다고 그러고 스키 타러 오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추입니다. 이 사람 집 신이 났습니다. 아주 춤을 추고 난립니다. 타르초를 지나서 아직도 눈이 이렇게 남아있는 터널을 지나가겠습니다.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아직 눈이 많이 녹아있네요. 아까 말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마니차입니다. 마니차 이걸 한번 돌리면은 불경을 한번 일독 하는 거와 같다 해서 다니면서 쭉 돌리고 있습니다. 불경 일독, 성경 오독 돌파 이런 거 있듯이 간단하죠. 요 한 번만 돌리면은 불경 일독. 제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뢰되면은 용서하십시오. 종교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니차 큰 뜻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조망이라고 그러네요. 리프트를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서 최고의 베스트 포트 존 이렇게 돼 있네요. 쫓아가 올라갔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옆에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침에 산에 올라갔는데 이 친구는 중간쯤에서 내려갔고 저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혹시 산에서 다리나 부러졌는지 이런 걱정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심정지. 우리 나이는 그런 거 많이 오죠. 심정지로 뻗어 있으면은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어서 119를 부르겠다고 막 데스크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데스크에서는 위챗으로 통화를 카카오 통화하고 똑같은 거죠.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다, 무사하다, 조금 늦다, 밥 먼저 물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심을 했답니다. 그때 밥을 벌써 묻더군요. 보이는 것이 스키 슬로프입니다.
아주 극경사네요. 아주 극경사고 저는 이런 거 탈 수 있습니다. 저는 탈 수 있는데 아무나 이런 거 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오는 완만한 길도 있습니다. 무주의 서역기행 그 코스입니다. 서역기행 코스도 급한 데가 있고 또 완만한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리프트 관리를 하네요. 아주 겨울에는 스키어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치 한번 보십시오. 초록과 눈이 어울려져 가지고 아주 묘하게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강추입니다. 비행기 값도 싸니까 오십시오. 가을에는 더 멋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가방 맡기는 게 큰일이거든요. 특히 이런 데는 자연이기 때문에 어디 맡길 시설도 없고 하는데 여기 여행 맡기는 수화물 서비스가 우리말로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카나스에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거 걱정이 했는데 놔주고 다녀야죠. 네.